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이트보드에서 강의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 어렵죠? 뭘까요? 항소입니다. 2심을 하는 거죠. 1심에 반대해서 크게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죠. 오늘은 형사 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 다음이 상고죠. 항소가 2심이고 상고가 마지막 3심인데요. 제가 상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영상을 올리고서 문의들을 많이 주십니다. 하지만 상고는 법률심이죠. 항소는 마지막 사실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항소심에서 무죄받은 사례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항소하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냐? 무죄를 받을 수 있냐? 항소 이후에는 뭘 써야 되냐? 1심 변호인이 실패한 것 같은데 교체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싹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형사사건에서 단 한 번 선임하면 언제 하냐? 수사 단계에서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미 검사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고 공소 제기, 기소를 했으면 무죄를 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게다가 1심에서 유죄인데 2심 항소에서 무죄를 받기는 더욱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실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봤고, 여기 판결문 보이십니까?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이 판결문 주문 보고서 전율을 느끼는데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년 가까이 항소심 진행했는데 결국 무죄를 받아들였죠. 고소인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사실조회 신청까지 해서 고소인이 상해 진단서 발급됐고 단 한 차례도 치료받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냈고요. 피고인은 정당방위로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정당방위를 했다. 이거 입증해가지고요. 항소심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무죄, 그것도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을 받아봤지만 사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진 않습니다. 사실심 마지막은 사실상 이 항소가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담당 PD가 항소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제가 질문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항소장은 아무 때나 제출하면 되나요? 아무 때나 제출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는데요. 말이 안 되죠. 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형사는 소송 관련된 것을 절차법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죠. 형사니까 형사소송, 이것도 법이죠. 법을 보면 됩니다. 조문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조문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독일에서 이렇게 한대요. 358조에 조문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항소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제기하는 방식은 359조에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 선고 나고 일주일 내에 원심법원, 그러니까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겠죠? 7일 내에 해야 되고 원심법원에 해야 되고, 항소장은 사실 항소 이유를 안 써도 되는데요. 항소 이유서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보통 한 장짜리 제출하기도 하는데 항소 이유를 잘 써야겠죠. 답이 됐습니까? 다른 질문 또 있나요? 항소 이유서도 제출 기간이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 법은 조문에서 나오죠. 형사소송법 361조의 3입니다. 항소 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면요, 소송 기록 접수를 우리가 했다, 이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내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돼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서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민사소송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죠. 민사는 항소 이유를 이렇게 촉박하게 내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요. 형사는 항소 이유서를 20일 내에 내야 되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구성돼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 받은 날로부터요. 이것을 기간을 꼭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른 질문 또 계속 해보세요. 항소를 하면은 무조건 형이 줄어드나요? 무조건이란 게 어딨죠?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 무조건 줄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2심에서 무죄 받기는 힘든데 형이 줄어드는 것도 원래는 대법원 판례가 1심 판결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항소한다고 무조건 형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건 피고인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되겠죠. 이건 좋은 질문입니다.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겠죠. 역시 형사소송법에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368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368조죠. 불이익 변경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 이 경우에는 원심의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고인만 한 게 아니라 검사도 했다면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변금. 하지만 보통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못했더라도 2심은 마지막 사실심이니까 피해자랑 합의 시도하겠죠. 그래서 피해자랑 합의가 됐다거나 본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내기도 하니까 보통은 1심 선고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해서 항소심을 포기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뭘 써야 하나요? 예, 그럼 변호사가 알아서 쓸 겁니다. 변호사 선임을 잘 하세요. 마치 의사한테 수술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같죠.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문종탁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법에 있죠? 법대로 하면 됩니다. 361의 5에 있습니다. 20일 내에 항소이유서 써야 되는 거 넣으면서 이건 기간이죠. 항소이유서. 항소이유가 361조의 5에 나와 있습니다. 문종탁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 조문을 띄워드리죠. 조문. 보이십니까? 뭐 삭제된 것도 있고 짜자작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11호 판결 이후에 모순이 있거나 잘못됐을 때죠. 13호 재심의 사유, 14호 사실오인, 15호 양형부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는 주로 첫 번째 양형부당, 두 번째 사실오인, 세 번째 법리오인 이 주장을 제일 많이 하고 거기에 포커싱을 하는 거죠. 양형부당은 형량이 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1심하고 사정 변경이 있어야겠으니까 주로 피해자 있는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변호서 내거나 고소처 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본인이 나서서 합의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강요가 되고 협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합의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형사공탁제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형사공탁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형에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도 중요하니까요. 반성문 제출하고 주변의 지인들의 탄원서 내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항소심은 사실심이고 상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실오인을 다툴 수 있는 게 항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 사실오인이 있으면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증인 채택을 해서 사실오인을 뒤집어야겠죠. 그리고 법률오인은 뭐 판례나 법률 적용을 잘못했을 때를 말하고 일반인들이 알긴 힘드니까 변호인, 형사 전문인 사람을 맡아서 다퉈야겠죠. 1심 변호인을 바꾸는 게 항소심에 도움이 되나요? 아, 이거 좀 조심스러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1심 변호인이 1심에서 열심히 잘했다면 바꾸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잘 됐고 신뢰가 있다면 계속 하시는 게 낫겠죠. 1심에서 뭐가 부족했고 무슨 증거가 필요한지 제일 많이 파악이 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1심 변호인이 선임했을 때만 나타나고 소통도 잘 안 된다. 1심에서 연락이 안 됐으면 2심에서는 더 연락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심지어 공판 기록조차 복사하지 않고 공판에 나가가지고 변론했던 변호사도 들었는데요. 착수금만 받고 항소심 1회 변론기일에 종결하고 뭐 특별한 주장도 안 한 경우도 왕왕 봤습니다. 항소심은 속심이라고 하는데요. 속심은 계속하다의 그 속이죠. 1심에서 항소심이 온 거기 때문에 속심이란 얘기는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심처럼 처음 하는 거와 달리 이미 1심에서 이루어져 있으니까 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 변호사가 좀 대강하는 스타일이었다면 2심 항소심 첫날 공판기일 변론에서 변론 종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결 종결되고 다음 판결 선고에서 끝납니다. 항소심이. 그렇기 때문에 1심 변호인을 교체할지 말지 고민 중이시라면 1심 변호인에게 항소심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물어보십시오. 대책이 없어 보인다. 그럼 꼭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심, 2심, 3심 통틀어서 좀 정말 성의 없이 하는 경우도 왕왕 봤는데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죠. 이 경우 변호인이 불성실하게 특히 뭐 무죄를 확신을 준다거나 뭐 정관이유 주장을 한다거나 뭐 공판 기록조차 복사하지 않고 공판에 임하고 이런 거면 변호사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사건 지고 나서 뭐 변호인 진정해서 처벌시키면 뭐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2심 항소심은 마지막 사실심이니까 변호인 선정을 신중하게 잘 하시고 1심에서 소통도 안 되고 많이 실망하셨다면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가 상고심 대법원 사건도 종종 맡는데요. 2심 항소심에서 양형 주장만 하면 3심에서는 다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양형부당 외에도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꼭 다투는 것, 그 전략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군요. 예, 항소심 정리가 잘 되셨을까요? 먼저 기간이 제일 중요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소장 제출, 판결 선고하고 일주일 냅니다. 뭐 판결문 송달받고서가 아니에요. 원심 법원에 바로 해야 되니까 1심 변호인에게 항소장 바로 내달라고 하십시오. 항소장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항소 이유서는 20일 내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내야 되기 때문에 급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형사 전문, 특히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던 변호인에게 연락하셔가지고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흔히들 징역만 생각하는데 1심에서 뭐 벌금형이 나왔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래도 다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 내면 되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앞길 창창했는데 전과자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소심은 마지막 사실심입니다. 여러분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무성의하게 항소심 1회 변론기 1회 종결해버리고 특별히 다른 주장 안 하면 이 마지막 사실을 다툴 수 있는 사실심인 항소심이 그냥 1심과 변화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전략을 꼭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봤거나 자신과 소통이 잘 되고 능력 있고 성의 있는 변호인을 꼭 선임하시길 바라고, 1심 변호인이 잘 하셨다면 계속 가시되 소통도 안 되고 너무 성의가 없었다 이러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 여기로 전화 주시고요. 항소심을 준비하시는 분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상담은 유료지만 영상 공유는 무료니까 주변에 항소심 맡은 지인분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